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5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6이에요. 네. 2026 트렌드 코리아 5년 하고도 130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9페이지예요. 어제 35살 된 어떤 아가씨가 마케팅 회사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을 한번 해봐라.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트렌드 코리아 얘기를 했더니 마케팅 회사라서 벌써 이거 이미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가 어떻게 트렌드가 변해가는지를 읽고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벌써 이미 읽었어요. 우리는 좀 늦었죠. 그런데 뭐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읽는 거예요. 한 해 이제 일단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를 다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심하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또 열심히 59페이지 보면은 일상의 의미 더하기, 일상의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네, 볼게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계엄, 탄핵 같은 정치적 사건, 대형 항공사고, 산불,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방송인 홍진경이 말했듯 행복이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쉼없이 이어지는 시기에 평범한 일상이란 지루한 것이 아니다.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이러한 경향성을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 명명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뜻한다. 보통의 안온하고 평범한 하루면 족한 것이다. 아주 보통의 하루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운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소소한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은 차근차근 성장의 보람을 쌓아가며 뿌듯함을 찾는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 일상의 의미를 어떻게 채워갔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어떻게 채워갔을까요?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운.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행운이 더해진다면 그 하루는 충분하다. 치열하게 추구하는 행복보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더 크게 느껴진다. 요즘 사람들은 행복보다 행운에 더 큰 기대를 건다. 그 옛날 책갈피로 꽂아두던 네잎클로버가 돌아왔다. 오래전부터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네잎클로버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마케팅 소재로 활용됐다. 책갈피, 키링, 펜던트, 패치 등 다양한 기념품이 출시됐고 스타벅스는 수능 기프트 상품으로 수험생의 행운을 기원하는 네이클로버 쿠키를 선보였다. 다이소 역시 네이클로버를 테마로 한 행운 가득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행운 만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부적부터 네잎 클로버가 그려진 아이템 등 행운의 이미지를 더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흐름은 선물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액막이 명태였다. 아, 이게 1위를 했구나. 그죠? 액막이 명태. 이런 것도 팔았어요. 예.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실타래에 매단 북어를 무늬에 걸어두던 전통에서 출발한 액막이 명태는 오늘날 작은 도자기나 인형 형태의 오브제로 재탄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지난 1년간 네이버 쇼핑에서
액막이 관련 상품의 클릭 건수가 지수 100을 달성하며 급증했다. 이른바 온테리어, 풍수템 등 행운 소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행복보다는 행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여 안온한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일까? 운세를 점치는 사람이 늘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오프라인 운세 관련 가맹점의 이용자 수와 금액 모두 2년 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이용 금액은 무려 15.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운세 소비가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검색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 키위에 따르면 2025년 2월 한 달간 네이버에서 챗GPT 4주, 챗GPT 4주 키워드 검색량이 각각 7만 5,100건, 6만 8,500건을 기록해 직전 달에 대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혹시 나도 이거 물어봤는데. 자, 아니, 사주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물어봤는데 너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또. 정보가 그냥 자꾸 너무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보가 자꾸 노출이 되면은 이제 그게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막 이제 왜 어디 가서 돈 주고 보고 막 뭐 누군가 이렇게 막 물어보기는 뭐 자기 사주도 그럴 텐데 뭘 사주를 봐 싶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사주팔자를 봐준다는 말에 부담 없이 있잖아요. 그냥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쫙 있습니다. 좋대요, 이 올해부터. 좋다는 여태까지는 걸러졌답니다. 네, 내 사람을 찾는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상승 곡선을 타는 거죠. 예, 또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점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운세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점술 콘텐츠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커머스 크리에이터 플랫폼 그립은 타로, 운세, 사주풀이 등 콘텐츠 중심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한 결과 2025년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8% 증가했고 구매자 수는 45.8% 늘었다고 밝혔다.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의 행복은 사치에 가깝고 행운이 절실했는지도 모르겠다. 행복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개념이지만 행운은 당장 눈앞의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삶의 이상적 목표라면 행복이 삶의 이상적 목표일까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있죠. 근데 이런 수업이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죠.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데 그 마음에 낙서된 것 때문에 행복이 멀리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죠? 볼게요. 행운은 불확실한 현재를 견디게 하는 실질적 수단인 셈이다. 이처럼 행운 소비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나타난 하루치의 생존 전략이며 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심리적 안전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소소하게 즐기는 취미, 안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이벤트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사소한 취미가 더 중요하다. 최근 소비자들은 눈길을 끄는 거창한 여가 활동보다 일상에 스며들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소일거리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는 여행,
맛집 같은 외부 활동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한 반면 감소했대요. 여행과 맛집이. 습관, 스트레칭, 아침 등 일상과 밀접한 키워드가 증가하고 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거, 아침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쵸? 키워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시적인 취미나 여행보다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도 있죠. 예,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칭, 아침, 일상의 나의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작은 스트레칭 루틴, 아침을 여는 간단한 명상, 기록을 남기는 습관 같은 소소한 실천이 소비자에게는 안정감과 효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취미는 과시보다 지속의 가치를 두며 하루의 리듬을 정돈해주는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있다. 생활 습관 있잖아요. 과시보다. 나는 뭐 이런 옷을 입었어. 이런 여행을 다녀.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소소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루틴. 그죠?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러닝에서 뜨개질까지 소소하고 느린 취미가 뜬다. 그래서 러닝 막 뛰는 그냥 막 다 있잖아요. 뛰면서 막 인스타에 뛰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리는, 아, 이 사람 꾸준하네? 뭔가 꾸준하게 하고 있네? 갑자기 뜨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볼게요. 남에게 과시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닝이다. 코로나 이후 한때 멋지게 입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 컷을 건질 수 있었던 비싼 취미인 골프의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제 그 열기가 한풀 꺾이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는 러닝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은 국내 러닝 인구를 약 1000명,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5명 중에 1명. 러닝이 특정 계층의 유행이 아니라 국민적 생활 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러닝 용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오프라인 편집숍과 호카, 살로몬 등 러닝화 전문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의 이용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참여도 두드러지게 늘어나면서 러닝은 세대를 초월한 취미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러닝 인구의 확산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러닝과 여행을 접목한 런트립이다. 러닝을 통해 현지의 문화와 일상을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잘 알려진 관광지를 벗어나 숨은 골목과 현지인의 생활 풍경을 마주하게 되며 기존 여행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런트립 관련 SNS 언급량은 무려 598%나 폭증했으며 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러너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런트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연 맺기도 눈길을 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이른바 땀맹, 땀으로 맺은 인연이 땀맹이라는 거예요. 문화는 러닝을 단순한 운동에서 공동체적 경험으로 확산시켰다. 공동체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뛰고 러닝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벌써 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하고 계신 거예요.
달리기를 매개로 형성한 우정과 인간관계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제공하며 러닝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개인의 일상을 채우는 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는 뜨개질이다. 과거 나이든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뜨개질이 이제 MZ세대가 디지털 피로 속에서 찾은 느린 취미로 부상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은 뜨개질은 단순한 반복이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명상처럼 작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디지털 디톡스를 원하는 젊은 세대에서 디지털 디톡스, 아날로그적 위안을 제공한다고 그 인기를 설명한다. 카르마 요가 같아요. 그 풀 뽑는 거, 반복적으로 풀을 계속 뽑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고 거기에다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뜨개질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집중하는 거, 천천히 이런 쪽으로 이제 막 흐름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흐름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CGV 강변 시네폴에는 2025년 1월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상영하며 뜨개 상영회를 기획했는데 매진을 기록하며 뜨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영관은 뜨개질하기 좋은 조도로 조정됐고 차분한 영화와 함께 취미를 즐기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그죠? 이색적이네요. 읽고 있는 당신이 멋있다. 최근 텍스트 힙이라는 흐름도 생겼다. 글을 의미하는 텍스트와 멋을 의미하는 힙의 합성어로 글을 쓰거나 읽는 행위가 멋있다는 의미다.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숏폼 콘텐츠가 주류가 된 시대에 오히려 텍스트를 가까이 하며 지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긴 호흡의 글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쌓아가는 취미가 힙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북스타그램 태그는 600만 개를 넘었으며 도파민, 오독완, 오늘 독서 완료래요. 등의 신조어로 생겨났다. 또한 블로그, X 스레드 등 텍스트 기반 SNS가 다시 떠올랐다. 과거 트레드에서 이름을 변경한 X의 월 이용자 수는 2023년 12월 기준 610만 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665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스레드의 월 이용자 수는 164만 명이다. 463만 명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쵸? 도파민, 오독완. 같은 맥락에서 필사 역시 인기 취미로 자리 잡았다. 텍스트 힙에서 파생되어 라이팅 힙이라고 불리는 필사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필사 관련 태그는 2024년 9월 약 65만 건에서 2025년 1월 약 68만 건으로 늘었다. 손으로 쓰는 명상이라는 표현이 필사의 매력을 잘 말해준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쓰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몰입을 경험한다. 자극적이고 짧은 디지털 콘텐츠에 지친 이들이 긴 호흡으로 글을 읽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처럼 필사는 디지털 피로를 완화하고 손글씨 특유의 리듬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하는 치유의 도구가 됐다. 특히 최근 3년간 필사 관련 키워드는 성공, 영어, 동기부여에서 위로, 용기, 문장, 명언으로 변하며 필사가 자기계발이 아닌 정서적 회복, 감정정리의 행위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필사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어떤 책을 선택해 어떤 문장을 옮겨 쓰느냐는 곧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MZ세대는 소설, 에세이, 철학서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필사하고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SNS 공유하며 자신의 감성과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제 필사는 단순한 독서 행위를 넘어 나를 드러내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요즘 취미는 보여주기식 활동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작은 루틴이 됐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루틴. 러닝이 몸을 단련하고 뜨개질이 마음을 차분히 하고 텍스트 힙과 필사가 사유와 자기 표현의 통로가 되듯이 이러한 취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인의 삶을 지탱한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드는 작은 습관이다. 소소한 취미는 결국 안온한 하루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 되고 있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하루. 그렇죠? 아보하적 사고는 성장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장이란 장기간 준비하는 놀라운 성취가 아니라 작은 루틴의 꾸준한 실천이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자신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상은 조금씩 성장하고 그 하루들이 쌓여 삶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한 가지를 이뤄내며 자신을 탄탄하게 다져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일상과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이를 원포인트 업이라 명명했다. 원포인트 업의 핵심 요소는 일반화된 성공 공식을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발전을 찾는 것이다. 지금, 즉,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원포인트 업이다. 2025년 들어 이러한 가치가 특히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손쉽게 하루하루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학 앱의 사용자가 증가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5월 기준 스픽, 말해보카 등 어학 앱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40대 이용자의 유입이 3.2%피 늘어났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개발에 도전하려는 호흡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개발.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개발이 제일 크죠? 탱코아에서도 제일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의식성장, 책 읽어라. 그렇죠? 책 읽기, 교육 듣기. 뭔가 자기 개발하는 게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이 바뀌어가고 자기 개발이 우리가 10가지 하루에 10가지 운동까지 하면 11가지 중에서 자기 개발이 앞쪽에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개발시켜 가면서 해야 되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뭔가를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사업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의식 수업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진짜 편해진 거 있죠. 그래서 어제도 부자 사장님을 만났는데 프리즈마요 얘기하니까 너무 잘 들어요. 괜찮겠대요.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자들이 쉽게 듣는구나. 부자들이 건강 관련돼 가지고 더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뭐 쓰고 먹고 이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부자들은 건강 신경 쓰죠. 그래서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지금 재산을 다 주고 내가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럼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볼게요. 홈 트레이닝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 온라인 홈 트레이닝 파트는
2025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거래액이 108% 증가했으며 활성 유료 구독자 수는 36%가 증가했다. 주간 콘텐츠 재생 횟수 60%와 주 3회 이상 운동 비율 40% 모두 증가하며 운동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속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루틴형 셀프케어 앱 루빗도 주목할 만하다. 루빗은 하루의 작은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캐릭터가 성장하고 보상으로 받는 당근으로 방을 꾸미는 게임적 요소를 더해 일상의 실천을 즐겁게 지속하도록 만든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외 누적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단순한 관리 앱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정서적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9분이죠. 향후 전망은 내일 또 읽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야, 그래.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쵸? 예. 많이 읽었네요. 오늘 내일은 1956일차 내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 뭔가를 과시하고 나를 내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보통의 하루, 그죠? 그냥 나의 작은 루틴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엇을 노출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막 과시하는 것보다는,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하는 거, 책도 꾸준하게 읽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올리는 거. 아, 그래서 이거를 노출시켜서 올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안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틱톡하고도 매일매일 책 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기는 거죠. 제가 어쨌든 아까도 추천을 드렸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꾸준하게 뜨개질을 하면서 왜 뜨개질을 하지? 라고 했더니 이 책 보기 전에는요. 뜨개질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서 평온하고, 그쵸? 요가예요. 까르마 요가. 생각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이런 명상 상태를 뜨개질 하면서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 평온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막 있죠. 네. 아이고, 그림 그리는 경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자기 개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뜨개질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꾸준한 루틴, 습관적인 거, 일시적인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의식 성장하는 거. 내 의식, 나의 본체인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그 에너지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당겨오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업 듣는 게 가장 큰 자기 개발하는데 크다는 거죠. 저는 어제도 진짜 음, 부자 사장님, 예, 남편도 돈 잘 벌고 본인도 잘 벌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뭔가 모르는 제가 돈에 대한 의식이 안 좋으니까 뭔가 모르는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찾아다녔는데 어제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지 마요. 건강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제가, 야, 참, 지금 십몇 년을 들었지만, 자기 개발, 내 문제, 내 안에 어떤 한계를 짓고 있는 나의 믿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신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념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없앴더니, 야, 이 정도만 해도 아직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 아직 더 놓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만 더 하면요. 더 편안해져요. 완전히 놓아야 돼요. 놓은 거랑 놓지 않는 거에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토요일 날 의식 수업 서울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 있죠. 네. 3월 7일, 8일은 시크릿이고요. 3월 22일은 또 우리의 또 행사가 또 있습니다. 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부터 또 같이 함께 가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미리 미팅하고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모시고 가면 달라지죠.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음성